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자료들 찾아왔고요. 먼저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업황 사이클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공시와 코멘트 내용 같이 체크를 해볼 거고요. 애플의 등판과 함께 이쪽 시장도 올해를 기점으로 꽃이 핀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과 관련주들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12월 확정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4분기 실적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텔미는 조선 쪽 얘기입니다. 대한조선의 수주 공시가 이틀 연속 나왔죠. 어제 버뮤다에 이어 오늘 아프리카 지역의 선주로부터 각각 15만 7천 톤급의 원유 운반선을 2척씩 총 4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버뮤다와 맺은 첫 번째 계약은 2,518억 원, 오늘 나온 수주 공시 계약은 2,539억 원입니다. 대한조선의 작년 1년치 매출액의 절반가량인 47%에 달하는 일감을 단 이틀 만에 확보한 셈입니다. 최강식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공시에다가 신조선가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놨는데요. 첫 계약 당시에는 척당 8,600만 달러였던 가격이 바로 다음 계약에서는 8,620만 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의 계약인데도 성과가 오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조선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수주한 배들은 2028년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코멘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에 비어 있었던 도크를 스웨즈박스 탱커 4척으로 이제 알차게 채웠다라는 평가와 함께 가격을 잘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척당 8,600만 달러 선이면 업황이 좋았었던 작년 수주 가격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양호한 수준인데다 여기에 이제 최근 환율 상승세까지 더해지면 원화로 환산한 실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텔레방을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조선이 다가오는 2월 1일 보호예수, 그러니까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 텔레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풀리는 6개월 락업 물량은 지난번에 나왔었던 3개월 물량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비중으로 봐도 고작 2.8% 정도라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양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주력인 탱커선의 발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오늘 수주한 공시의 배가 바로 탱커선의 한 종류인 원유 운반선이었죠. 그럼 왜 탱커선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지에 대해 또 의견을 정리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임 강세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선주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됐고 이 돈을 벌어들인 선주들이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신조 발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도 최근에 있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유조선을 봉쇄하고 납포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어 나르던 그림자 선단의 활동이 위축이 됐고 이는 합법적인 선단의 몸값을 더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안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친환경 신규 탱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신규 선박 발주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됐다라고 우리는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조선의 주가 흐름 현재 구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장중 내내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제한되나 싶었는데 오후장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어제 이미 수주 공시가 먼저 나왔었죠. 버뮤다 지역을 중심으로 장중에 5% 넘게 오르다가 아쉽게도 1% 하락으로 전환돼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추가 수주 공시가 더해지면서 주가는 일단은 나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락업 물량이 어떻게 풀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향후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수주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애플이 준비 중인 애플 글래스가 향후 AI 스마트 안경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다라는 외신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IT 매체를 인용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올해인 2026년을 스마트 글래스 시장의 도약의 원년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600만 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 대까지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진짜 빅뱅은 애플이 등판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즉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사에서는 애플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디자인, 두 번째는 사고 싶게 만드는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매력, 세 번째로는 독보적인 생태계 통합 능력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애플워치가 성공했던 방정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끝으로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연간 7,500만 대 이르고 2028년부터는 눈앞에 정보를 띄워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 내용과 관련주들을 제가 재미나이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앞서 시장에 대한 전망 제가 멘트로 언급을 드렸었고 관련주는 애플 글래스 관련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눈, 화면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및 XR 관련주로는 LG 이노텍부터 선익 시스템이 들어갈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자동차 유리에 정보를 띄워주는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이 볼게요. 네, 오늘 LG 이노텍은 1%대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라운텍, 라무가 그리고 선익 시스템은 나름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분류를 했었던 모토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하며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12월 확정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리해 놓은 내용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 IT 쪽을 보면 두산 CCL의 수출이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ISC와 심텍도 수출 개선에 판가도 물량도 좋아서 기판에서는 가격 전가 흐름이 나타나는지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이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등등이 있는데 오늘도 기판 관련주들이 강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머트리얼즈와 해성DS 쪽의 기판 수출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기도 수출 판매 가격 물량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전력 쪽에서는 일진전기 판가가 개선이 되면서 수출 제품의 믹스가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올해 물량이 증가하면 일진전기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수출 흐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가 개선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완제기 수출 영향 덕분인지 수출 데이터 괜찮았고 조선엔진은 창원 지역 수출에서 판가가 상승한 것으로 봐서 내수에서도 판가가 상승해 4분기 실적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과 파마리서치에 대한 코멘트는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서 보겠습니다. 삼양식품 이번 12월에 전년 대비 26% 성장한 수치 확인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12월 합산 수출액이 작년 대비 무려 159% 증가를 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돌파한 건 처음이라고 하고요. 기존 주력이 중국인데 여기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리투아니아 물량이 크게 늘었고 영국 초도 물량이 12월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말에 나가기로 했던 일부 유럽 선적 물량은 1월로 2월이 됐다고 합니다. 수출 데이터 관련주들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PCB 그리고 기판 쪽의 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섹터는 원자재 상승으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신규 제품들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테린이 아빠방에서도 그런 코멘트가 좀 살짝 언급이 됐었죠. 네, 코리아 서키트 오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네요. 무려 1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보면요. 수출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과 파마리서치는 오늘 주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은 로봇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최근에 현대차 관련된 공급망 기업들이 급등한 데 이어서 지금은 이제 현대차라든가 뭐 삼성, LG의 이런 그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다 급등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의 K로봇이 현대차가 가장 먼저 구체화시켰죠. 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CES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현대차 기아가 제조 인프라의 어떤 공정 데이터를 제공하고, 물류 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서 이 그룹사 역량의 결집한 사업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스티 아틀라스가 CES에서 또 최고 로봇상을 타면서 그런 기업이 연간 3만 대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그 내용을 공개하다 보니까는 이 K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사실 우리는 지금 28년부터 3만 대 양산 목표입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엣지북 같은 경우가 작년에만 5,000대 돌파해서 작년에만 5,100대를 양산했고요. 이 중국의 이제 1등 유니티 그 로봇이죠. 이 유니티 로봇 같은 경우는 4,160대, 유비테크가 900대 정도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작년에 1만 3,000대에서 1만 8,000대 정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10만에 못 본 건데, 따지고 보면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1만 대 추가를 공언했었지만은 사실상 몇백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일 잘 나가는 곳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타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현대차의 이 그 공급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K 로봇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것들이 양산으로 이어지고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여기서 테마로 올라왔다가 좀 빠지는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 있어서 또 오게 될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략 가능한 로봇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가가 19,340원입니다. 한락캐스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다이캐스팅 공업으로 휴머노이드 부품을 생산한다라는 건데, 이 다이캐스팅 공법이 뭐냐면은 알루미늄이나 아연, 마그네슘 이런 특수금속을 녹여서 고온에서 이제 금형에다가 고압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만 들어도 정밀하고 내구성이 높은 그런 금속 부품을 빠르게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딱딱하고 가벼운 또 굉장히 정밀한 이런 부품을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다이캐스팅 공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그 수주한 게 1조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부터 이제 그 어떤 그 매출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만 사실 1조 원 넘게 수주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수주한 빅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 테슬라도 추천이 되는 곳이 꽤 많이 또 많은 물량을 수주를 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락캐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부품들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로봇 관련주로 현대모백스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모비스도 지금 참 많이 올라갔는데, AI 팩토리 전문 기업인데, 이 스마트 물류 기술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대차가 준비하는 게 바로 스마트 물류고 거기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 하고 있던 게 현대모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오늘 급등하면서, 정말 한 달 정도 만에, 거의 2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건데요. 일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수정해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작년 매수가 5천 원 넘었거든요. 돈 버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SOS랩인데 SOS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매출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다가 나이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100%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죠. 일단 목표가 2만 5천 원 수정하고요. 어쨌든 라이다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로봇들이 라이다 없이는 사실상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런 것좀 보셔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모레 방송이 없고 밴드에다가 지금 바이오 기업들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바이오 기업도 조정이 많이 나와서 예, 싸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갈 수 있는가, 그 근거 올려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